와! 야, 씨. 야, 오. 지금 저희 길이 산에 나 있는 도로를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분명히 비 안 온다고 해서 차박 컨텐츠를 진행을 했거든요. 엄청 와요. 와. 저는 오늘 토레스를 타고 차박을 갈 겁니다. 근데 짐이 조금 많아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촬영해주는 분도 같이 가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텐트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짐이 한가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로 토레스로 하는 차박부터 캠핑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짐들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갈 곳이 굉장히 험로해요. 토레스는 산악길을 잘 갈 수 있을지, 힘은 충분한지 모두 테스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짐들이 다 들어갈 트렁크. 보통 저는 차박을 갈 때 제 차에는 뒤에까지 다 접어야 짐이 실렸거든요. 제 차가 기아 니로니까 소형 SUV라고 해도 나름대로 크기가 있는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뒷자리를 다 폴딩하고 짐을 넣어도 차 뒤에서부터 트렁크까지 꽉 찬 정도의 짐인데, 똑같은 짐을 토레스에 실어보니까 트렁크에 다 실리더라고요. 오! 다 들어갈 것 같아. 제 차로는 차박을 갈 때 차가 2인승이 됐는데 이 차는 5인승 그대로 타고 그대로 또 짐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공간이 진짜 넓긴 넓구나. 아, 덥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차 너무 막힌다. 평일 4시부터 출발했는데 50분째 여기야. 저희는 분명히 낮에 출발을 했는데 밤에 도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I got some swag when I'm stepping, and my hands keep clapping, and the weight keeps lifting, current flow through my body. I got a feeling brighter than gold. 네, 밝은 낮에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차박의 목적지로 조금 욕심을 내서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강원도로 가려고 한 이유는 조금 더 이 차를 가지고 차박을 할 때 험로에서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 험로에서 해보고 싶었냐? 이 차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남자다운 뭔가 강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엔진이 약하다? 힘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거든요. 쌍용차 안에서 이 차와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코란도랑 비교했을 때 4륜 기준으로 몸무게가 75kg가 더 나갑니다. 아무래도 코란도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가거나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경쟁 차량 중에 하나인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는 심장 자체가 약해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1.6L 엔진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1.5L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무게 차이는 한 5kg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몸무게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심장이 약하면 힘이 좀 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힘이 약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험로죠. 지금처럼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흙길이라던가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야 할 때 힘이 약하면 생각보다 차가 앞으로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힘이 완전 부족해 버리면 아예 차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돌뿌리에 바퀴가 이렇게 퍽 박혔는데 그 돌뿌리를 박차고 나갈 힘이 부족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런 상황까지 모두 다 테스팅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된 거 보니까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길이 산에 나 있는 도로를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코너 구간이 많고 오르막길도 심한데 RPM을 그렇게 높이지 않고도 굉장히 쉽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거기다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부족하면 바퀴가 헛돌면서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잘 올라가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막 틀어야 되는 이런 구간에서
딱 RPM이 쫙 올라갔다 오는데 방금은 3000 RPM 언저리까지만 올라갔어요. 우와! 야씨! 야씨! 오! 근데 이게 확실히 사륜이라서 잘 잡고 올라가네. 잘 잡고 올라가긴. 이런데 이런 지금 저희 캠핑장으로 뭐 어느 정도로 꺾인 거야. 우와! 경차는 일단 지금 절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런 도로가. 근데 지금 이 차도 1.5야. 터보긴 하지만 지금 1.5거든요. 지금 차체가 이렇게 크고 무게 지금 캠핑 장비까지 해서 엄청나게 실려 있는데 여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와! 저희가 너무 밤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길을 보여드리더라도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길은 내일 아침에 다시 촬영을 해서 영상을 붙여서 어떤 길이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야! 오! 네, 저희는 지금 거의 다 올라와서 목적지에 했는데 일단 자리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후! 비가 오니까 평상시에 제가 캠핑이나 백패킹까지 굉장히 즐기는 편이었는데 준비하는 게 훨씬 힘드네요. 이게 차박은 조금 더 쉬울 줄 알고 왔는데 어렵습니다. 일단 너무 힘들어서 밥부터 먹고 할 건데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마틴조 곤약 라면에서 협찬을 넣어줬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사실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라면이잖아요. 저녁에 바비큐 파티를 하더라도 끝나고 입가심으로 먹고 또 다음날 아침에도 먹고 굉장히 먹기 좋은 게 라면인데 그만큼 부담스러운 게 라면이거든요. 아무래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곤약 라면이라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이 발효 곤약 라면은 18kcal예요. 이게 곤약이니까 당연히 칼로리가 낮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물까지 다 먹어도 18kcal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이 하나 정도거든요. 오이 하나만큼도 안 돼요. 그러면 바비큐 같은 거 막 먹고 저녁에 추가로 먹어도 오이 하나 더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끓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오기 전에 미리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먹을 때보다 파를 조금 썰어 넣거나 계란을 넣었을 때 일반 라면이랑 더 맛이 비슷해져요. 냄새 작살납니다. 이게 이런 맛은 진짜 나와본 사람만 알 수 있거든요. 똑같은 라면도 나오면 더 맛있다고. 와, 진짜 맛있어요. 그 일반 라면 식감보다 살짝 꼬독꼬독한 느낌이 있는데 국물은 정말 그냥 라면이야. 특히 곤약이라고 하면은 곤약의 특유한 냄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곤약면인데 그냥 곤약면이 아니라 발효 곤약면이어서 어떤 냄새도 안 나요. 지금 이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 유지어터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캠핑하는 사람, 야식 못 찾는 사람한테 정말 딱인 라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가격도 할인 중이라고 하거든요. 5개 세트에 19,500원에서 지금 할인 가격 17,500원이라고 하고요. 10개 세트 39,000원이 할인 가격으로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컨텐츠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10% 추가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포털에 그녀의 라이프엔을 검색해 보시거나요 지금 저희 컨텐츠 아래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자,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토레스 주행 총평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험지 생각보다 잘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사륜 구동이고 모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헛바퀴 살짝 돌 때는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었어요. 특히 놀랐던 거는 오르막길을 올라올 때 엔진이 힘들면 왕 이렇게 엔진 소리가 커질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엔진 소리가 크지 않게 조용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고 카메라까지 끈 상태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운전해 온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사가 더 가팔라지고 뭔가 흙길도 조금 섞여 있고 굉장히 길도 좁았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됐는데 가장 무서운 건 이게 흙길이 있다 보니까 차가 미끄러지진 않을까? 길이 좁다 보니까 기우뚱해서 넘어지진 않을까? 였는데 생각보다 접지력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거의 정상 언저리에 있는 캠핑장인데 여기까지 정말 힘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올라왔다 할 정도로 힘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힘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운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짧은 주행에서는 알지 못했던 단점들이 확인이 됐어요.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도로였는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주행 보조를 켜놓고 오니까 코너가 돌 때마다 핸들 조향이 꺼져요. 굉장히 자주 꺼졌습니다. 아무래도 비 때문에 차선을 잘 감지 못했던 것 같은데 빗길 운전에서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러 가볼 건데요. 저희가 메인은 차박 컨텐츠니까 차에서 어떻게 잘 수 있고 잘 때 편한지 불편한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설명드려야 할 텐데 지금 밖에 전혀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세팅은 다 해놨는데 일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땠는지 종합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고 오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고 왔습니다. 아침이 밝았고요. 지금 시간은 낮 12시예요. 물론 어제 제가 늦게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잤을 때 한 새벽 3시쯤이었으니까 늦게 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편해서 오래 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잤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침실입니다. 뒷자리를 눕혀서 완전히 풀 폴딩을 해놓고 제가 캠핑에서 쓰던 매트리스 딱 2개 깔고 침낭 하나 하고 그냥 그대로 잤거든요. 물론 앞자리는 최대한 앞까지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길이 한번 보면요, 앞 시트 저기 빈 공간까지 해서 끝까지 왔을 때 2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2m를 제가 다 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앞좌석과 뒷좌석 그 헤드레스트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놓으면 이렇게 머리가 떨어져서 실제로 잘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고요. 제가 실제로 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60 한 3cm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 키가 177이니까 일자로 누워서 잘 때는 물론 잘 잤지만 그렇게 편한 자세는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꼬부장한 정도? 근데 이게 자면서 2시간, 3시간을 넘어갔는지 체감상으로는 2-3시간인데 몇 시간을 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몸을 조금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싶고 이렇게 조금 뭔가 찌뿌둥하다 싶은데 직선으로는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뒤척여 보니까 이렇게 자면 좀 괜찮았습니다. 대각선. 이게 사람이 꼭 차가 일자라고 일자로 잘 필요는 없잖아요. 대각선으로 했을 때 지금 얼추 쟀을 때 한 19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로 몸을 쫙 펴고 기지개까지 켜면서 잘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오프닝에 보셨던 제 차가 기아 니로였잖아요. 그거는 시트를 딱 눕혔을 때 뒷자리와 트렁크 사이에 10cm 가량의 턱이 있거든요. 일단 못 자요. 허리가 이렇게 뭔가 베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풀 플랫 상태여서 허리 베김 없고 굉장히 편안하게 잤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풀 플랫이긴 한데 뒷자리 시트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이게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말해야지 하면서 잘 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시간까지 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시죠. 캠핑을 오거나 백패킹을 가거나 했을 때 진짜 보통 일찍 일어나요. 그 이유가 햇빛이 눈이 부셔서 이렇게 뭐랄까 눈이 자동으로 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창문에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자다가 아침에 슬쩍 눈을 뜨긴 했는데 이거 그냥 올려놓고 다시 자니까 햇빛이 잘 차단이 돼서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이 차 공간 면에서 조금 비교될 만한 차가 조금 옆에 있거든요. 저희 같이 차박 온 다음 편에 나갈 같이 차박 온 차가 옆에 있어요. 볼보 XC60이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앞좌석까지 거리로 봤을 때는 토레스랑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쭉 밀었을 때 이것도 2m가 넘는 거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누울 수 있는 시트 거리로 하면 150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토레스랑 10cm 남짓하게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헤드레스트 때문인 것 같아요. 볼보는 뒷자리를 높이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싹 하고 접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매트를 깐다고 해도 거기서 힘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150까지 헤드레스트 길이를 뺀 150m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똑같은 비슷한 크기의 차인 토레스는 헤드레스트 때문에 160까지 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차량 뭔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컨텐츠 중에 이렇게 줄자 가지고 다니면서 길이 재고 하면서 이거는 차박이 가능하겠네요 하는데 실제로 자면서 보여주는 컨텐츠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자봤으니까 177cm의 남성이 편안하게 잘 잤다, 이 정도면은 그냥 더 할 말이 있을까 싶어요. 길이도 대각선으로 했을 때 충분히 나왔고요. 두 명이 한다면 사실 쭉 뻗고 자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연인이라면 안고 자면 되니까 그런 건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쭉 이렇게 앉는 건 아니지만 약간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을 수도 있네요. 지금 저희는 촬영 때문에 이 장비 저 장비 다 챙겨오긴 했다만 아무 장비 없이 확 떠나서 이런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차박의 매력인 것 같고, 토레스는 정말 차박하기에는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괜찮고요. 지금 저희처럼 뭔가 오프로드 길을 와서 자연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힘이 충분하니까. 자, 저희 이제 컨텐츠 촬영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여러분 토레스 혹은 다른 차 관련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차를 구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지금처럼 직접 경험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차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 이건 자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건데 어제 저녁에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여서 캠핑 갈 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상자 같은 거잖아요. 이게 물이 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지금 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열어볼게요. 물이 샌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물이 좀 묻어있긴 했는데 실제로 안쪽에는 그렇게 물이 엄청 새 있진 않네요. 가벼운 도구 같은 거 넣고 다니기엔 괜찮겠다. 사실 캠핑 가거나 했을 때 차를 옆에 두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 조명 하나 딱 해서 올리면 감성 끝난 거거든.